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안기영 교수입니다. 파이썬 코딩 환경 둘러보기 이제 제3강 주피터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강좌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대학혁신 지원 사업 3유형의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강의에 제3강의 개요를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주피터 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웹 브라우저 안에는 가상 머신과 같은 것이 탑재되어 있다. 이런 배경 지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피터 라이트도 우리가 지난 2강에서 살펴본 구글 콜앱과 같은 주피터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웹브라우저와 안에서 노트북 파일을 관리해주는 어떤 주피터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피터 기능 노트북 파일을 이제 관리하고 웹브라우저의 유저 인터페이스와 이렇게 통신을 해주는 그런 주피터 라이트가 결국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에게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파이오다이드라는 WASM을 타겟으로 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나면 종합적으로 주피터 라이트라는 것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주피터 라이트의 시연을 간단히 같이 살펴본 다음에 주피터 라이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는 많이들 써보셨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서를 읽는다라는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 굉장히 복잡한, 마치 우리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작동시키는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복잡한 프로그램들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3D 그래픽을 디자인하는 그런 3D 모델링 툴들도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인터넷상의 문서를 보여주는 문서 뷰어의 단계를 한참 뛰어넘어서 웹브라우저라는 웹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의 가상의 컴퓨터처럼 어떤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사용자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그에 발맞추어서 이제는 웹브라우저 안에 가상 머신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실제 머신, 실제 기계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노트북이라던가 아니면 PC라던가 아니면 우리 핸드폰 같은 이런 것들이 진짜 기계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실행 파일하고요. 우리 보통 윈도우즈나 맥을 쓰는 이 노트북이나 이런 PC에서 돌리는 실행 파일하고 이 실행 파일 자체가 바이너리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핸드폰도 이제 컴퓨터 같은 거니까 어떤 종류의 CPU가 있고 우리 컴퓨터에도 어떤 종류의 CPU가 있는데 이들 둘은 서로 언어가 다릅니다. 이거는 사람이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0101 이렇게 디지털 바이너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기계어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기계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또 윈도우즈나 이런 PC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웹상에서도 웹이라는 환경에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인터프리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마치 진짜 기계 같은 그런 가상머신을, 즉 웹브라우저 안에 컴퓨터를 따라한, 컴퓨터를 그대로 흉내내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들어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는 V8 엔진이라는 것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가상머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구글 크롬 안에 들어있는 이 V8 엔진 같은 이런 가상머신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라고, 우리가 웹 관련 기술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고급 언어, 파이썬과는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주로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웹 문서가 어떤 것들은 굉장히 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웹브라우저가 정적인 문서가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주로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점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웹이라는 환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V8 엔진 같은 가상머신을 따로 만들어서 아예 웹브라우저 안에다 탑재를 해서 이런 HTML 문서와 함께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고급 언어들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가상머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머신, V8 엔진 같은 것들이 원래 하던 고유 업무는 1번, 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거였어요. 하지만 2017년부터 WASM이라는 웹 어셈블리라고 부르는 것의 약자가 WASM인데, 웹 어셈블리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해서 표준화가 되어서 출시가 됩니다. 한 2015년 정도부터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사용자들에게 출시했다는 말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애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또 모질라 재단에서 나오는 그런 파이어폭스라던가 이런 주요 웹브라우저들에서 우리 다 같이 자바스크립트만 지원하지 말고 저급 언어라는 말은 기계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상머신의 기계어를 우리가 WASM이라고 부를 거고, WASM을 우리가 지원하자라고 해서 지금의 웹브라우저에 탑재된 이런 V8 엔진과 같은 가상머신은 이 WSM을 실행하는 것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도 실행하고 WASM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웹브라우저 안에서 잘 돌아갔는데 이 WASM이라는 것은 왜 나왔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컴퓨터에서도 파이썬만 돌리진 않죠. 어떨 때는 뭐 C 언어로 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을 거고, 어떨 때는 뭐 C++나 자바, 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2010년대 이전까지는 웹브라우저 안에서는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웹브라우저라는 것이, 이제 웹이라는 환경이 점점 마치 우리 진짜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풍부한 어떤 이런 환경으로 인식이 되면서, 자바스크립트로만 모든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닌데, 뭐 5년, 10년 전부터 어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굉장히 유용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는 웹브라우저 안에 가져와서 실행을 시켜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접속해서 실행해 볼 수 있게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웹브라우저 안에 있는 이 가상머신이라는 녀석은 자바스크립트만 돌릴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가상머신을 만들어 놨는데, 이 가상머신에 저급 언어인 WASM도 지원을 해서 다른
고급 언어들, 자바스크립트 이외의 다른 고급 언어들은 마치 C 언어가 컴파일을 하듯이 또는 인터프리터를 어떤 이 기계를 타겟으로 컴파일을 하듯이 컴파일을 하면, 즉 WSM으로 번역을 하면 웹브라우저 안에서 효율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웹브라우저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이외의 언어들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계어 또는 작업 언어가 WAS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안에는 가상 머신이 있고, 원래 이 가상 머신은 하나의 용도로만 개발이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가상 머신을 만들어 놨으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소프트웨어 말고 세상에는 웹브라우저 밖에서 돌아가던 아주 쓸모있는 소프트웨어들, 예를 들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려주면 훨씬 더 편리하게 다른 웹으로 만들어진 어떤 또 소프트웨어들과 연동하면서 어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WSM이라는 것이 2017년 정도부터 주요 웹브라우저, 우리가 사용하는 뭐 컴퓨터 켜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대부분의 웹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파이썬이 돌아갑니다. 뭐 파이참 같은 그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면 우리 컴퓨터에 직접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설치가 같이 되는 것이고, 구글 콜앱과 같은 환경에서는 저 클라우드 서버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설치가 어딘가에는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주피터 라이트는 웹브라우저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 컴퓨터에도 웹브라우저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웹브라우저와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서로 독립된 다른 프로그램인데, 그게 아니고 웹브라우저 안의 가상 세계로, 가상 머신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가져와서 통합해서 실행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파이오다이드라는 파이썬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인데, 우리 노트북, 컴퓨터, x86, 인텔 x86을 많이 쓰죠? 인텔 CPU가 알아듣는 기계어가 아니고 웹브라우저 안에 있는 가상 머신이라는 그 기계가 알아듣는 WASM이라는 기계어로 번역이 된 그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PyOID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PyOIDE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거를 지금 클릭을 하면, 잠깐만요. 새 탭에서 열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해보세요. 트라이. 이걸 클릭하면요, 실제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Directly in your browser, 웹브라우저 안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웹브라우저 화면이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이거 뭐야? 마치 우리 내 컴퓨터에서, 윈도우즈에는 명령창이라고 주로 부르고 그 커맨드 라인,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예요. 텍스트 기반에. 이게 지금 어디서 돌고 있죠? 아이고. 프린트L에는 지금 여기서는 지원을 안 하는 분인데, 연산만 지원하나 봐요. 어쨌든 파이썬 프로그램들이 뭐 이렇게 리스트로 이런 잘못했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실행해 볼 수 있고요. 뭐
제가 잘못하면 에러도 내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금 어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웹브라우저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구글처럼 어디 클라우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디 외부랑 통신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웹브라우저 안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지 않고, 물론 HTML 요 파일은 다운받죠. 요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웹브라우저 안에서만 모든 계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오드 아이디는 잠깐 닫아 놓고요. 그래서 잠시 그 2강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주피터 노트북의 실행 구조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으로 예를 들어서 구글 콜앱 같은 그런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어딘가와 통신을 해서 그 통신을 주고받는 대상인 주피터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피터 서버가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UI에서 이렇게 타이핑한 노트북 파일을 잘 저장하고 읽고 쓰고 관리를 하는 거고, 이 노트북 파일 안에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IPython 커널이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로 보내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 최종 결과를 웹브라우저한테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피터 서버를 내가 직접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든, 아니면은 내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에 구글이 대신 설치를 해주든, 주피터 서버나 파이썬 커널이나 인터프리터가 웹브라우저 외부의 어딘가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주피터 노트북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래밍 코딩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주피터 라이트는 이 왼쪽 부분을 몽땅 어디 안으로 가져온다? 웹브라우저 안으로 다 들고 이사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이랑 통신할 필요가 없어요. 안에서 내부 회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피터 라이트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어디 저 멀리 다른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웹브라우저 외부에다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웹브라우저 안에다가 몽땅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집어넣은 것은 웹브라우저 안에 탑재되어 있는 가상 머신인, 예를 들어서 구글 크롬이라면 V8 엔진이 WSM을 실행시키는 것을 통해서 실행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주피터 서버 대신에 주피터 라이트라는 서버, 이것도 역시 WASM을 대상으로 컴파일된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원래 파이썬 커널이 아닌 파이오다이드 커널, 이거 오타예요. PyODID입니다. 파이오다이드 커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인 파이오다이드라는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원래 이런 것들은 서버나 일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CPU에서 돌아가는 진짜 기계에서 돌아가는 기계어로 된 프로그램이라면, 이것은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는, 웹브라우저 안에 탑재되어 있는 가상 머신의 기계어로 컴파일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즉, 이 세 가지를 실제 기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웹브라우저 안에 있는 가상 머신이 이해하는 형식의 기계어로 우리가 옮겨놓은, 그것을 이제 포팅됐다고 영어로는 말하는데, 그것으로 모두 대체를 해버리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주피터 라이트라는 것은 주피터 서버, 커널,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모두 WASM이라는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는 가상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주피터 노트북을 관리할 수 있는 서버, 커널,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그런 형태를 주피터 라이트라고 하고요. 이 주피터 라이트는 여기에 그냥 접속하기만 하면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한번 열어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가면 네, 이렇게 뜨고요. 파이썬 말고 지금 다른 커널들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파이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파이썬을 클릭할게요. 파이오다이드 요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파이썬을 실행시킬 수 있는 아이고 클릭을 잘못해서 지금 파이썬을 실행시킬 수 있는 좀 큰 네. 네, 큰 글씨로 봅시다. 1 더하기 1도 되고 아까 그 파이오다이드 데모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커널이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리스타트 커널. 구글 콜앱도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이 서버가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할게요. 이거 지우고 삭제, 델리트. 자, 다시 새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좀 제대로 실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 다시 새로 고침하니까 뭔가 웹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아보다가 약간 이상해요. 여기 이렇게, 커널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동그라미가 딱 쳐지면은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좀 크게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같은 것도 당연히 계산할 수 있고 수식도 계산할 수 있고 아까 그 파이오다이드 데모에서는 프린트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제가 프린트를 하고 안 치고 프린트 ln이라고 잘못 쳐서 그럴 거예요. 오타가 나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로 하면은 이렇게 헬로라는 글자가 프린트도 되고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여기서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주소로 가서 지금 이걸 실행시켰으니까 이거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결국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저 클라우드 딴 곳에 설치해 놓고 속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HTML로 된 이 주피터 라이트라는 이 시스템을 이 컴퓨터에다가 원클릭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게 여기 주피터 라이트를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치하죠? 자, 주피터에다가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 주피터 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아이콘으로 여기다 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이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라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준비를 위해서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저 아이콘이 안 보이는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아이콘이 보이냐면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탭에서 이미지 열기. 말고 다른, 아니, 뭐, 자, 이런 식으로. 셋 탭에서 이미지 열기. 이거 아니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여기 있네요. 요 그림을 찾고 있었어요. 탭에서 이미지 열기. 탭에서 이미지 열기. 네. 이게 이미지가 지금 어디서 열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콘이 어떻게 생긴지 제가 지금 여기 있다. 요런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 이걸 지금 열심히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치. 탭에서 이미지 열기. 자, 요 아이콘 보이시나요?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나타나서 인스톨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주소창 끝에 요 정도의 위치에 주소창 제일 오른쪽에 요런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설치가 되고 제가 바탕화면에 설치했다가 이제 다른 데로 정리해서 옮겼는데 주피터 라이트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이 아이콘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웹이 아니라요. 지금 인터넷에서 그냥 앱으로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물론 이게 내부적으로는 웹브라우저 엔진을 이용하지만 마치 내 컴퓨터에 설치된 앱처럼 이렇게 떠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인터넷을 지금 끊을 수는 없는데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인터넷을 끊어 보세요. 인터넷을 끊은 상태에서도 이게 잘 동작을 합니다. 즉 이게 어디 다른 클라우드나 어디 구글이나 뭐 아마존, 뭐 네이버 이런 다음 이런 어디 바깥에 서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내 컴퓨터에 있죠. 근데 나는 내 컴퓨터 어디 다른 데 설치한 적은 없어요. 이건 어디 설치되어 있냐면 사실은 이 웹 브라우저에 내장된 가상 머신이 웹 브라우저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공간에 설치되어 있고 웹 브라우저 안에 탑재된 가상 머신이 이것을 실행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랑 통신은 전혀 없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주피터 라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게 더 이상 통신이 아니고 전부 다 얘네들이 웹브라우저 안으로 이사를 갔다. 그냥 이사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피터 대신 주피터 라이트로 아이파이썬 커널 대신 파이오다이드 커널로 여기 오타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밑에가 맞아요. 그리고 인터프리터도 이제 파이오다이드라는 인터프리터로 WASM 기반으로 이제 이식된, 포팅된 것으로 대체 세 개를 다 대체하면 웹브라우저 안으로 다 이사를 보낼 수 있고 지금 살펴본 이것은 이미 제 컴퓨터에 다운이 받아서 HTML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다운이 받아져서 외부와의 일절 통신 없이 내 컴퓨터 내부의 웹브라우저 내부에서만 딱 그 웹브라우저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주피터 노트북 환경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피터 라이트로 내 웹브라우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돌아가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외부와의 통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고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이죠. 왜냐면
어차피 웹브라우저는 이 가상머신 자바스크립트 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상머신을 어떻게든 돌리고 있어야 돼요. 이미 돌리고 있는 가상머신에다가 추가로 그냥 더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밖에 새롭게 주피터 서버를 띄우고 새롭게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또 띄워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추가적인 통신 부담. 설령 내 컴퓨터 안에다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내 컴퓨터 안에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웹브라우저라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게 더 상식적으로 가볍고 빠르겠죠. 콜앱처럼 클라우드, 외부와 인터넷 밖에 저 멀리 통신을 한다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내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가볍고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콜앱 같은 걸 사용할 때보다 훨씬 즉시 반응이 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소창을 통해서 클릭 한 번으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미리 설치를 해놔서 여러분들한테 설치하는 그거는 화면에서 직접 영상에서 시연을 못 해드렸지만 여기 여러분들은 설치를 안 한 상태라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진한 회색으로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런 팝업 창이 뜨면서 인스톨 하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유튜브 앱을 인스톨한 건데 우리는 이제 주피터 라이트라는 웹앱을 설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클릭 한 번이면 쉽고 일단 설치가 된 다음에는 저는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제거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터넷을 제거하는 시연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했다면은 실제로 인터넷을 끄거나 아니면 심지어 인터넷 선을 뽑더라도 요 앱은 잘 동작을 한다는 거, 주피터 라이트. 그래서 주소창을 통해서 클릭 한 번으로 설치도 쉽고 설치된 후에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마치 구글 콜앱과 같은 그런 주피터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아직은 이게 실험적인 단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많이 쓰자고 이제 열심히 공개를 해서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할 텐데 지금은 여러 가지를 계속 여기다가 기능을 테스트해보고 시험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딩 공부를 하는 정도로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용도 정도로는 사용하는 게 큰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기존의 주피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 처리, 인공지능, 그리고 시각화,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연동, 이게 엄청나게 기능들이 많은데 그런 주피터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아직 전부 다 WASM을 타겟으로 포팅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되고 나면 이제 실험적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세요라는 베타 단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웹브라우저 안에서 동작하도록 포팅된 기능만을 활용이 가능한데요. 근데 그냥 파이썬을 이제 코딩을 처음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활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예를 들어서 주피터에서만 돌아가는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주피터 라이트에서는 아직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 2, 3강 모든 본 강의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우트로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마지막 아우트로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